안녕하십니까, 펜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창 띄우는 거 없이 제가 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국어는 언제부터 대입의 중심이 되었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입, 그 다음에 사교육 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영수죠, 영수. 심지어 수학보다 영어가 앞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다 영수학원을 다니셨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영어, 수학이 쌍두마차로 이렇게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역할을 해왔는데,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수능은 절대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한 거고, 수학도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어쨌든 영어를 이제 절대평가를 해요. 당연히 영어를 절대평가하는 이유는 영어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그게 너무 소모적이거든요. 영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능 영어라는 게, 야, 이것이 뭐 영어도 아닌데, 외국 사람들 보면 이게 영어도 아니다, 이게 무슨 영어냐, 그런 건데 그거를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교육비에 5만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어 공부하다가 질색팔색 해가지고 영어를 멀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한 거죠. 이제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그냥 빠르게 절대평가를 한 건데, 영어가 원래 상대평가할 때는 되게 중요한 변별 과목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했어요. 영수가 똑같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거의 동등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강력한 변별 기능을 갖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도 수학, 영어가 쌍두마차로 변별을 해주니까 국어랑 탐구도 굳이 여기서 숨도 못 쉬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왔는데, 2018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변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수능은 변별이 주 목적이에요. 수능의 본질은 변별입니다. 수능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별하는 시험인데 영어가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뭐 하버드생이 뭐 외국 영어 교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영어가 아니니까 그냥 변별하는 경기인데 영어를 쓴 거예요. 그냥 일종의 종목으로. 그런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 이제 수학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학만 남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학은 인문계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에만 변별력을 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그 영어 사교육 풍선 효과로 수학에 더 집중될 수 있고, 수학이 안 그래도 사교육이 제일 많은 과목인데 더 난리가 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학을 막 단독으로 변별 기능을 갖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국어랑 탐구인데, 탐구는 아시다시피 2022 개정부터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묶지만, 그 전까지는 선택형이었습니다. 사회과학을 이렇게 사회 9과목 중에 선택하고 과학도 8과목 중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탐구 변별력을 올리려면 이 전체를 다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과목은 이제 국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그때 하던 방송에서 제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 국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수능 국어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국어는 그냥 많이 풀면 돼, 많이 문제 풀면 해결돼, 이런 식의 이해를 했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수학에 썼던 다양한 변별 방식들이 국어에 차용되면서 국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변별력을 갖추면서 국어가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대입의 중심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은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때는 뭐 볼 게 책밖에 없으니까 TV도 맘대로 못 봐죠. TV도 보고 있으면 막 맨날 끄고 막 했으니까 TV 보면 막 멍청해지는 줄 알고 무슨 뭐 약간 마약과 비슷한 아주 해로운 걸로 약간 인식을 했던 시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책을 보거나 뭐 놀이터 가서 뛰어노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 미디어로 공부를 이제 익숙하잖아요. 미디어가 익숙하잖아요. 책으로 뭔가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정보를 얻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제가 볼 때마다 깜짝 놀라지만 요즘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초등학생 자녀들, 심지어 딱 봐도 미취학 자녀인데도 부모들 밥 먹기 편하려고 애한테 핸드폰 준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애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신을 못 차려야 알지. 아니 그래도 본인이 애잖아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심지어 막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막 태블릿으로 공부도 시키고, 학교에서도 막 태블릿 나눠줘서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고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상당히 덜 돼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미디어를 보면 생각하는 게 훈련이 안 됩니다. 미디어는 그냥 흡수만 하는 거예요. 책은 읽어보시면,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마음속으로도 읽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역량이 쌓이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국어가 어려워지고 미디어 세대가 이제 수험생이 되면서 이제 크로스가 된 거예요. 이제 박살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애들 막 국어 때문에 막
답이 없는 애들, 그다음에 문해력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막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변별력이 2배가 된 거죠. 국어 자체도 어려워지고 국어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국어를 잘하게 되면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가 수능 1교시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1교시가 갖는 중요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5판 3선승제를 하는 그런 경기에서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5판 3선승제 뭐 이런 식으로 경기할 때 1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1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1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승률이 몇 프로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능도 1교시가 1경기랑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국어를 못 치면 멘탈이 터져서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온전한 멘탈로 그 본인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에요. 수능 국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애가 수학학은 정말 잘하는데 국어를 망쳐가지고 재수를 해요. 막 등등등이 이제 엄청나게 이뤄지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대가 되면서 수행평가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는 대부분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국어 영향이에요. 이러니까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국어학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독서 토론 논술학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영재 교육이라는 제 기준은 말도 안 되는 국어 영재 교육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어 영재를 만들고 싶으면 책을 직접 같이 읽으세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최소 읽어라도 주든가. 밥 먹을 때 핸드폰 쥐어주지 말고 책을 쥐어주든가. 이걸 해야지 부모님들도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저기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저기 보내면 되는 줄 알고 막 이게 국어 역량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국어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고3 부모님들은 아마 엄청나게 이 얘기를 하면 뼈저리 맞아. 우리 애가 지금 국어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퍼즐이 맞아지는구만. 그럴 거고 저학년 부모님들은 제가 이 내용을 방송하는 게 그럼 국어 학원을 이게 아니에요. 국어 학원을 보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 해결이 되죠. 국어의 본질적인 역량이 뭐예요?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요거죠. 생각하기.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말하기죠. 쓰거나 국어의 본질적인 역량이에요. 이거는 책을 읽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나중에 뭐 수능이 서술형 평가가 도입이 되든 서술형 수능이 도입이 되든 논술형 수능이든 뭐든 하여튼 뭔 놈의 수능이든 과정형 평가가 계속 내신 과정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만약에 내신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면 이게 더 증가할 거니까 저는 당분간 이 국어가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학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에서 남는 것도 국어밖에 없어져요. 당분간 또 한 번에 절대평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단계적으로 수학을 절대평가 시켜버리면 이런 문제가 국어를 절대평가 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수학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국어도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수습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수많은 자연계 특히 남학생들이 이 국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업보죠. 수학만 한 대가죠.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내가 수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국어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면 수학도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잘 가려고 수학 공부를 미친 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뭔 놈의 수학 막 시키고 막 테스트 보고 입반 보고 막 난리 지긴 거잖아요. 그죠? 대학 잘 가려고 그런 거예요. 대학 잘 가려고. 선행학습을 왜 하시는지 모르고도 막 시키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도. 그래서 요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학원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이것도 재능이죠. 좋죠. 근데 문제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또 자연계를 가려고 하니까 문제죠. 지 잘하는 걸 가지고 경쟁 안 하고 못하는 데 가서 싸우려니까 문제. 대환장 파티예요. 요즘에 입시가.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환장 파티 참여하지 마시고 그냥 파티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